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정신없는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플러스 0.1%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중에 코스피는 이렇게 1% 가까이 상승이 나왔지만 결국 하락 전환이 나왔고 장 후반부에도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결국 종가는 플러스 0.1%밖에 상승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어제는 코스피를 순매수했던 기관 투자자가 매수했던 수량의 절반 이상을 오늘 모두 다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외국인 투자자도 역시 어제는 선물을 3천억 가까이 순매수를 했지만 오늘은 이렇게 선물을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잠잠해질 때까지 금리 인상을 계속하겠다, 이러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지금 개장된 유럽 증시는 이렇게 혼조세를 보이면서 또 한 번 하락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런 상황에서 내일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4시 29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까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어제 다우지수는 플러스 1.34%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다우지수는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장중에 단 한 번도 하락 전환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나스닥 역시 마찬가지였죠. 나스닥은 시초가부터서 2% 이상 급등이 났고 다우와 마찬가지로 장중에 단 한 번도 하락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우와 나스닥은 도대체 무슨 호재가 있었길래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을까요? 그 이유는, 자, 어제 미국 증시가 저렇게 큰 폭의 상승이 나온 건 바로 4월달 소매 판매 지수가 공개되면서입니다. 자, 미국의 4월달 소매 판매 지수는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도 4개월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소매 판매 지수가 부진하게 나올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덕분에 경기 침체 현상을 보이는 건데, 소매 판매 지수가 높게 나온다라면은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도 소비자들은 지갑을 열고 있다라는 좋은 신호죠. 그런데 블룸버그 통신에서 시장 전망치를 1%로 잡아놨는데 그건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미달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오히려 악재로 봐야 되는데 그런 건 그냥 다 무시하고 그냥 멱살을 잡고 지수를 끌어올리더군요.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작부터서 시초가가 2%였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은 이런 이야기를 꺼냈어요. 자,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의 고용지표가 좋게 나온다고 해도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할 것이다, 이런 매파적인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엔 장 초반에 2%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마이너스로 전환됐다가 이렇게 종가에는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저런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는데도 시장이 상승이 나온 거는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워렌 버핏 아저씨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난주 폭락장에 공격적으로 주식을 매입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워렌 버핏 아저씨가 매수한 주식들은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주식이 뭐죠? 워렌 버핏 아저씨는 옥시덴털 페트롤리엄 주식을 90만 주나 매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금요일날 미국의 지수가 상당히 안 좋았는데도 옥시덴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틀 연속 급등이 나왔죠.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음봉이 나왔지만 보시면은 플러스 0.32%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옥시덴털 같은 경우에는 뭐하는 회사죠? 석유하고 가스 관련 회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제 국제유가는 어떤 모습을 보였나요? 예,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물론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화면은 우리 코스피가 시작하기 전에 WTI 유가의 모습인데, 자, 보시면은 111달러 정도를 기록하고 있지만, 자, 어제 WTI 국제유가는 얼마였죠? 예, 115달러였습니다.
자, 어제 저렇게 국제유가가 5달러 정도 하락한 이유는 바로 러시아 원유 수입 금지안이 통과가 되지 못해서입니다. 자, 유럽 연합들은 러시아를 추가 규제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천연가스와 그리고 석유 수입을 금지하자고 합의안을 냈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지난번에 베네수엘라를 미국이 경제 제재를 했었죠. 하지만 이 경제 제재를 조금 풀어줄 것이라는 소식 때문에 국제유가가 어제 고점 대비해서 5달러 정도 하락이 나왔죠. 자, 보통 국제유가가 하락이 나올 시에는 당연히 유가 관련주는 똑같이 하락이 나와야 되죠. 하지만 여러분, 미국의 정유주 쉐브론과 엑슨모빌은 전혀 하락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왜 쉐브론이라던가 저렇게 미국의 정유주는 어제 유가가 하락했는데도 하락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미국의 석유업체 쉐브론과 베네수엘라가 직접 협상을 개시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에서 허가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자, 미국 정유주는 저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한국 정유주도 오늘 미국 정유주를 따라서 상승이 났을까요? 에이,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한국은 다릅니다. 자, 정유주인 S-오일은 오늘 이렇게 마이너스 2.65%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S-오일은 어제 5%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종가는 플러스 3.20%로 마감이 되었는데 어제 상승했던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면서 오늘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수급도 보시면 개인 투자자만 이렇게 S-오일을 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 양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그리고 정유주인 중앙에너비스 역시 오늘 이렇게 마이너스 1.1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중앙에너비스는 S-오일과 다르게 이렇게 장 초반에 잠깐 플러스 1.45%까지 상승이 났어요. 보시면은 9시 35분에 잠깐 깔짝 상승이 나오고 그 뒤로는 그냥 종가까지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연가스 관련주인 GS라던가 대성에너지는 이렇게 플러스 1%대 상승이 나오면서 마감이 되었어요. 자, 국제유가와 다르게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보다 더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어제 5달러 정도 하락이 나왔지만 어제도 천연가스는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현재 0.19% 상승 중이죠. 자, 그래서 GS가 먼저 음봉에서 양봉으로 9시 반에 전환이 되니까 중앙에너비스 역시 이렇게 9시 반에 갑자기 양봉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이 녀석은 소형주기 때문에 호가가 얇아가지고 9시 36분에 잠깐 31,400원까지 올라왔어도 밑에 받아주는 물량이 없어서 금방 빠지고 31,400원에서 31,200원까지 호가를 받쳐주는 물량이 없어서 팔고 싶어도 밑에서 받아주는 물량이 없어서 팔 수가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흥분하시고 시장에 빨려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미국의 정유주들은 개별적인 호재로 상승이 나온 거지 국제유가가 내렸는데도 그냥 오른 게 아니에요. 와, 그리고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은 어제 영상에서 제가 한 가지 가설,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죠. 어제는 지수를 끌어올린 주체가 누구다? 예, 금융투자.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을 매수했는데 요 녀석들은 내일 분명히 주식을 팔 거다. 특히 전기차 관련주는 JP 모건과 모건 서울이 대거 매수했는데 얘네들은 분명히 테슬라가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에서 급등이 나오고 있고 상승이 나오니까 만약 테슬라 주가가 상승이 나오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테슬라가 상승이 나왔으니까 어제 급등한 전기차주를 막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러 들어가고 에코프로 삼형제하고 그리고 LNF를 비롯한 전기차 관련주는 고점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차익 실현하면서 던질 것이다. 이게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시나리오였는데, 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단일가에서 2%대 상승이 났지만 장이 열리고는 플러스 5.14%나 상승이 났어요. 자, 바로 전날에 하락했던 하락분을 거의 다 회복하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자, 루시드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관련주인데 어제 이렇게 플러스 2.82% 상승이 나왔고, 리비안 역시 플러스 10.58% 상승이 나다? 와, 기관 투자자들이 어제 전기차 관련주를 대거 추천한 이유가 있었구나. 전기차주 가자! 하고 전기차주를 매수하러 들어갔다가 오늘 손실을 보신 개인 투자자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 0%로 마감이 되었지만 보시면 장 초반에 플러스 3.24%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전부 다 빠지고 마감이 된 거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오늘 플러스 4.66%까지 상승을 시켜놓고 종가는 이렇게 플러스 1.36% 상승 마감. 매도 주체는 어제 매수했던 모간서울이 어제 매수한 수량을 이렇게 그대로 던지면서 먹튀를 했죠. 에코프로도 보세요. 모건서울 창구에서는 1222주밖에 안 던졌는데 얘네가 던진 수량 같은 경우에는 꼭 같은 창구로 던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신한이라던가 혹은 KB증권, 한국증권 요런 창구도 바꿔서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건서울이 1200주밖에 안 던졌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프로그램 매도를 보세요. 프로그램이 이미 24,000주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었고 장중 추정치도 보시면 한 번도 외국인 투자자는 순매수로 전환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장중 매동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단순하게 외국인 투자자만 매도한 게 아니라 금융투자도 같이 던졌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양매도가 나왔죠. 자, 그리고 LNF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여기 2021년도 11월 19일 고점을 터치하고 뺐고 지난번에도 여기 보시면은 고점을 한번 또 터치했다가 뺐기 때문에 오늘도 지난번 고점은 한번 터치하고 뺄 거다. 왜? 개인 투자자분들은 돌파 매매를 좋아하니까. 자, LNF를 보시면 오늘 플러스 6.67%까지 상승이 났다가 종가는 플러스 4.03%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지난번 고점 터치하고 바로 빠졌죠. 와, 장 초반에 이거 보세요. 이거 고점 터치하자마자 사모하는 사모펀드가 그냥 이렇게 바로 던져버리더군요. 여러분 단순하게 주식을 프로그램 순매수와 순매도만 보시면 안 됩니다. 프로그램으로는 이렇게 계속 매도를 해도 그냥 다른 창구로 프로그램 안 쓰고 이렇게 폭탄 매도해버리면은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프로그램 매수로 오늘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기관은 매도를 했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지난번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탈출하면서 약간의 기대감을 주면서 오늘 이렇게 종가가 마감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걸 매수한 매수 주체가 JP모건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걸 보면은 시간외로 탈출해버리죠. 물론 JP모건 때문은 아닙니다. 자, 테슬라가 지금 현재 시간의 단일가에서 1%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섹터는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에서 대부분 하락 중이죠. 그리고 지금 미국 야간 선물이 이렇게 마이너스 1%대까지 하락이 나왔거든요. 한국 장이 열렸을 때까지만 해도 미국의 야간 선물은 보합 수준이거나 약 보합 정도 수준이었죠. 자, 지금 미국의 야간 선물이 하락폭을 키우자 개장하자마자 급등이 나왔던 유럽 증시도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며 하락 전환이 나오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진짜 정신을 잘 차려야 돼요. 파월 연준 의장이 어제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금리 인상을 계속할 것이다. 분명히 악재예요. 근데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올랐다? 오르면 뭐합니까? 상승과 하락 종목을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내린 종목이 더 많은데 이게 시가총액이 큰 시가총액 상위주 종목 위주로 지수를 올려서 그런데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여러분 713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결정했다는 뉴스가 나왔죠. 자, 셀트리온은 올해 들어서 벌써 세 번째 자사주 추가 매입을 합니다. 첫 번째는 1월 달에 했고 두 번째는 2월 달에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라인나우 바로 오늘이었는데 아니 보통 자사주 취득은 호재기 때문에 이런 뉴스로 하루 이틀은 주가가 상승이 나오거든요. 아니 근데 이런 날에도 어떻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이렇게 0%로 마감이 되었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호재 뉴스에도 마이너스 0.7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날 미국의 나스닥이 2% 급등했고 전 세계 증시가 급등했다? 절대 흥분하지 마세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늘 같은 날에도 하락이 나왔고 최근에 바이든 방한 관련주 특히 반도체 관련주는 최근에 상승이 많이 나왔는데 자, 제가 여러분 이틀 전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뭡니까? 바이든 방한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방한일이 20일부터서 22일이니까 방한하기 이틀 전, 그러니까 right now 5월 18일 전까지는 무조건 주식을 정리해라. 자, 보시면 아침에 빠피코전자, 아비코전자는 이렇게 아침에 잠깐 갭을 띄워놓고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하면서 이렇게 다 빼버렸죠. 자, 차트를 보시면 오늘 장 초반에는 이렇게 5.12%까지 상승을 시켜놨다가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약 9% 가까이 급락이 나왔거든요. 아침에 추격 매수를 했다라면은 오늘 하루 동안 마이너스 14%의 손실을 본 거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와 가장 밀접한 주식 테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오늘 마이너스 0.92%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아비코전자도 그렇고 테스도 그렇고 두 종목 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는데 코스닥 반도체주들은 이렇게 힘을 못 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나마 여러분, 한미 정상회담에 가장 잘 어울리는 주식 한미 반도체만 오늘 이렇게 플러스 3.79%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와, 역시 네임드는 네임드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한미 반도체 네이밍부터서 비슷한데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어제도 이렇게 약간 상승이 나왔고 그 전날에도 음봉이지만 플러스 1.42%나 상승이 나오면서 4거래일 연속 상승 중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미 반도체가 상승이 나왔으면은 한미 반도체와 이름이 비슷한 한미 글로벌도 상승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에이, 천재님,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일이 하도 많이 발생이 되었죠.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오스템과 전혀 다른 회사인데 앞에 오스템이 붙었다고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 기간에 이렇게 주가가 같이 빠졌고, 반대로 이번에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거래가 재개되기 바로 하루 전날에는 플러스 22.22%나 상승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과거에 신풍제약이 급등이 나왔을 때 비슷한 이름으로 신풍제지가 있었는데 같은 신풍제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똑같이 급등이 나왔던 사건도 있었죠. 물론 최근에 신풍제지 같은 경우에는 펄프 대란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오는 거지 과거처럼 신풍제약과 이름이 비슷하다고 해서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한미 글로벌은 한미 반도체와 이름이 비슷하지만 전혀 상관없는 회사고 오늘 역시 마이너스 1.57% 하락이 나오면서 한미 반도체와 디커플링이 되었어요. 아니, 그래도 한미 글로벌은 어제까지만 해도 실적 발표 호조세로 플러스 4.10% 상승이 나오더니 오늘은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종목이 궁금해집니다. 예, 바로 한미약품입니다. 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오늘 주가 변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빵 프로로 마감이 되었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여러분 내일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해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해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물려 계신 분들이 너무 많고 상한가는 기대하지도 말라. 이 녀석은 그냥 시초가가 최고가고 그냥 빼버릴 가능성이 높다. 자, 보시면은 장 시작하자마자 해인은 이렇게 투매가 나오면서 그냥 이렇게 다 빼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해인이 오른 이유가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편입이 돼서 우크라이나 재건 때문에 상승이 났다고 하는데 아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쟁 중입니다. 재건까지는 한참 남았죠. 아니, 그리고 여러분, SM과 SM라이프 그리고 SMCNC 같은 경우에는 또 카카오엔터가 인수한다. 언제? 다음 주에 인수한다. 뭐 이런 뉴스 뿌려놓고 어제 이렇게 플러스 18.62%까지 상승을 시켰어요. 근데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가 어제 이틀 동안 매수한 수량을 전부 다 던지고 먹튀를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SM라이프 디자인을 풀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SMCNC도 어제 똑같았죠. 외국인과 기관은 양매도를 하면서 이렇게 주가를 살짝 올려놨다가 다 빼버리고 오늘 또 올렸습니다. 반대로 지주사인 SM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이렇게 플러스 12%나 상승이 나왔고 오늘도 플러스 3.93%나 상승이 났어요. 자, SM만 저렇게 상승이 이어진 이유는 바로 어제 SM에서는 1분기 실적을 발표했어요. 자, SM의 1분기 매출은 1694억 원, 영업이익은 192억 원이 나왔습니다. 이건 시장 전망치보다 무려 50%가 높게 나왔는데 요즘은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뉴스 딱 띄워놓고 하루 이틀 만에 다 빼버리니까 오늘 SM이 오를 거라는 생각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매수에 동참하면서 이렇게 SM을 올려줬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SM 같은 경우는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는 SM의 목표가를 10만원을 유지했다라는데 10만원 갈까요? 아니, SM은 상장하고 10만원을 간 적이 한 번도 없고 지금 10만원에 가려면 도대체 몇 프로의 상승이 나와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SM이 무슨 다음 주에 카카오엔터가 인수한다 뭐 이런 뉴스 나오면 그때 재료 소멸로 뺄 것 같고, 자, 여러분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자, LG화학 바닥을 다졌나? 외국인이 집중 매수를 하고 있다. 아니, 그런데 여러분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LG화학을 거의 산 적이 없고 하루 사봤자 그 다음날 다 팔고 튀어서 수급이 전혀 매집된 게 없거든요. 아니, 그래서 내용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한번 기사 내용을 클릭해보니까 아니 지금 장중 수급을 보고 그냥 추측성의 기사를 쓴 거예요?
아니 JP 모건이라던가 뭐 메릴린치 이렇게 창구가 떠 있다고 해가지고 외국인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기관 투자자가 그냥 JP 모건이라던가 메릴린치 이런 데다가 위탁해가지고 연임하면은 얘네가 매수를 하잖아요. 그럼 기관으로 잡혀요. 아니 세상에 지금 여기에 매수 상이 떠 있는 거 보고 지금 그걸로 기사를 쓴 거야? 아니 그렇게 따지면 옆에 매도 창구에도 JP모건이랑 모건서울 떠 있잖아요. 그럼 이거하고 둘이 덧셈 뺄셈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던가 해야지. 아니 차라리 그렇게 기사를 쓸 거면 그냥 대차장고표 보여주면서 LG화학 지금 대차장고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공매도 상환하면서 쇼커버링이 터지나?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지. 에이 뭐 매수하고 매도 창구 이거 보놓고 지금 외국인이 집중 매수해서 사야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기사죠. 아니 오늘 같은 날은 무슨 관리 종목 탈피, 마이더스 AI 이런 녀석이 상한가를 갔다고 해도 이런 녀석은 너무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따로 건드리지 않는 게 좋고, 오늘은 이렇게 하락한 종목, 빠진 종목 중에서 정상적인 종목이 조정이 나오거나 해볼 만한 종목이 있나 하면서 이쪽에서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어제는 미국의 기업이죠. 이마트의 최대 라이벌 월마트가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자,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주당 순이익이 1.30달러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문가 전망치 예상 중에서 최하단을 터치했기 때문에 어닝 쇼크가 나왔죠. 그래서 실적을 발표하고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1.38% 급락이 나왔거든요. 근데 라이벌 회사인 이마트도 오늘 주가가 급락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5.91%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저가를 찍었는데 주식이 여러분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 요렇게 고점을 찍고 내려오다가 중간에 다시 반등을 주는 척 하면서 빼버리고, 그리고 또 중간에 볼린저 하단선을 지지해주면서 반등을 주는 척 하면서 한 달 내내 밑으로 빠지더니 결국 실적 발표하고 한 번 더 빠지고, 또 실적 발표하고 올리는 척 보여주고 다시 빼고, 그리고 또 한 달 정도 올리는 척 보여주고 결국에는 52주 신저가. 그래서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인 보고 이마트를 손절하라고 했는데 이마트가 중간에 반등이 나와가지고 정말 무안했고 정말 미안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있었지만 이제 와서 보니까 어떤가요? 12만 6천 원에 판 거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죠. LG전자도 보세요. 지수가 반등이 나와도 쫄쫄이로 빠지면서 계속 52주 신저가 터치하면서 이제는 10만원대가 붕괴되려고 하고 있죠. 주식이 여러분 지루함과의 싸움이라고 불릴 정도로 저렇게 횡보하고 계속 밑으로 빠져버리면은 신용을 쓰거나 혹은 내가 마이너스 통장을 써가지고 주식을 했었으면은 이자가 감당이 안 돼서 결국에는 나중에 손절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지루함이 끝나고 잠깐 이렇게 반등이 주는 구간을 노려서 매매하는 게 그나마 시간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초조함과 불안감이 없이 매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싸리 매수하려면 10만원도 깨져야 되고 9만원대까지 막 내려와야 돼요, 최소. 왜?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LG전자하고 주가가 똑같았는데 지금 8만원대 왔다고 반등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 저는 카카오는 8만원대 깨지고 막 78,600원이라던가 막 요런 단위까지 내려와야지 그나마 사볼까 생각을 하지, 아직 이렇게 뭐 82,600원? 지난번 저점도 안 깨져서 메리트가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바이든 방한 뉴스 나오고 이렇게 8.80% 상승이 나왔지만 그 뒤로는 그렇게 힘이 없습니다. 제가 노리는 거는 이렇게 일주일짜리라던가 좀 크게 반등이 나오는 구간을 노리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주성 엔지니어링을 매수한다라면은 18,900원이라던가 뭐 600원 요런 단위까지 내려오면 매수를 하겠지, 지금처럼 좀 찌질찌질하게 빠질 것 같은 구간에서는 매수를 안 하고 외국인이라던가 기관도 잠깐 들어왔다가 먹튀하고 튀죠. 그래서 이렇게 내리고 있는 종목 중에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어떤 녀석들이 장이 좀 좋아지면은 반등이 막 일주일 연속으로 나오고 계속적인 상승이 나올까. 원자재라던가 이런 녀석들은 이미 주가가 한번 상승이 나왔고, 삼립오빵 같은 경우에는 이미 테마가 끝났으니까 제외하고,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코카콜라와 함께 같이 상승이 나왔는데 이 녀석은 이미 한 달 내내 상승을 줬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좀 더 줘야 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요런 부분까지 노리고 있겠지만 여기보다는 뭐 17만원대라던가 여기 막 16만 5천원대 요런 부분까지 약간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요렇게 한 다음에 V자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신 분도 많지만 지금 여러분 13만원짜리가 20만원 찍었습니다. 예?
이미 주가가 50%는 아니지만 45% 이상 상승이 나왔어요. 와, 그리고 지금 또 다우지수가 개장하자마자 이렇게 쏟아내리는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장이 애매할 때는 여러분들이 투자금도 키우지 마시고 굳이 시장에 참여할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리트 있는 구간이 올 때까지 그냥 기다렸다가 다른 사람들 투매가 나오면은 그때 시장에 들어와도 됩니다. 괜히 지금 잘못 들어왔다가 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고 투매를 맞을 가능성도 높으니 꼭 주의하시길 바래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1번, 파월은 분명히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어제는 분명히 여러분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발언을 파월 연준 의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경제 지표도 전망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다우하고 나스닥의 지수를 어제 멱살 잡고 끌어올리면서 전 세계 증시가 어제 모두 다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하지만 여러분 다음 주에는 FOMC 회의 의사록도 공개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굳이 시장에 무리하게 뛰어드실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기관은 역시나 오늘 매도를 하고 튀었습니다. 금융투자는 역시 단타의 신입니다. 어제 대량 매수를 보여주었던 금융투자는 오늘은 어제 매수한 수량의 절반 이상을 던지고 도망갔죠. 자, 반대로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를 약간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외국인은 금융투자처럼 내일 또 코스피를 던지고 도망갈 수 있으니 꼭 주의하도록 하세요.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아, 제가 착각했네요. 오늘은 후원해주신 분이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